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 이 문장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마시느냐, 어떻게 마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의사조차 간과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 하나가 뇌를 서서히 말려버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인의 65세 이상 노인 중 3명 중 1명은 평균적으로 하루 물 섭취량이 700ml 이하입니다. 커피, 국, 과일로 보충한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물이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수분 부족 상태가 하루 3일 이상 지속되면 뇌세포의 대사 속도가 평균 28% 떨어집니다. 즉,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이 흐려집니다. 이게 바로 건조한 뇌, 즉 노년 치매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환자 한 분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70세 박정자 어르신이십니다. 항상 깜빡깜빡하시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 장애, 즉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약을 늘려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물어봤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글쎄요, 커피 2잔, 밥 먹을 때 국 한 그릇 정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박 어르신, 일어나서 따뜻한 물 반 컵, 점심 전 한 컵, 오후 4시 전 한 컵, 그리고 자기 전엔 소량만 한 모금만 드세요. 단,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세요. 3주 뒤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덜 멍해요. 말할 때도 생각이 바로 나요. 검사 수치도 달라졌습니다.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안정되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물 마시는 시간이 어르신의 기억을 살린 겁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전기 회로입니다. 전기가 흐르려면 선이 젖어 있어야 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분이 충분해야 신경세포가 원활히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물을 안 마시고 오후에 한꺼번에 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그 물을 전부 소변으로 버립니다. 이미 뇌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 순간 지나친 수분이 들어오면 몸은 그것을 불필요한 물로 인식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여전히 말라 있고 신경은 느려집니다. 기억력은 떨어지고 집중력은 흐려집니다. 하버드 의대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3시간 이상 간격 두고 마시는 사람은 치매 발생 위험이 42% 높습니다. 또한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는 습관은 뇌 부종과 혈압 급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얼마나 보다 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 김용처 어르신의 사례도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거의 안 드셨습니다. 대신 커피 3잔, 이온 음료 1병, 그리고 저녁에 맥주 1캔을 드셨습니다. 몸은 늘 붓고 아침엔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중 삼투압 수치가 정상보다 15% 높았습니다. 즉 몸이 탈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부어 있었죠. 이건 숨은 탈수, 위장된 갈증입니다. 물을 안 마시면 몸은 물이 부족하다고 착각해 소금을 붙잡습니다. 그럼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릅니다. 그리고 뇌연류가 줄어듭니다. 결국 기억이 흐려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탈수가 아니라 치매로 가는 수분 루틴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물은 언제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물 마시는 황금 공식 5단계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아침 기상 후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 반 컵을 마십니다. 100에서 150ml 정도입니다. 밤새 말라 있던 뇌세포를 깨우는 첫 신호입니다. 둘째,
식사 30분 전에 한 컵을 마십니다. 200ml 정도입니다. 위액을 자극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식사 직후엔 피하세요. 위산이 희석됩니다. 셋째, 오후 2시 이전에 두 번째 큰 컵을 마십니다. 250ml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 뇌가 가장 피로합니다. 물이 산소 운반을 돕습니다. 넷째, 오후 5시 이후엔 천천히 조금씩 마십니다. 늦은 저녁에 과도한 수분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째, 취침 전엔 한 모금만 마십니다. 심야 소변으로 수면이 깨는 것을 막습니다. 이 5단계만 지켜도 하루 1.2에서 1.5리터로 충분합니다.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제때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요.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첫 번째 습관이 될 겁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 번에 물을 벌컥 마시는 것입니다.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립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환자는 위험합니다. 둘째, 식사 직후 물을 들이키는 것입니다. 소화 효소를 희석시켜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째, 찬물로 목을 축이는 것입니다. 위혈류가 급격히 줄어들어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이 약해집니다. 넷째, 커피나 이온 음료를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카페인과 당분이 오히려 탈수를 부릅니다. 다섯째, 목마를 때만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미 탈수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그런데 70세가 되면 수분 비율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즉, 몸은 말라가고 세포는 늙어갑니다. 물을 잘 마시는 습관 하나가 치매를 늦추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은 무료지만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제 실제 가족 대화를 하나 들려드리죠.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물 좀 마셔요. 하루 종일 커피만 마시잖아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커피도 물이지. 그게 뭐 달라? 아내가 설명합니다. 그게 달라요. 커피는 이뇨제라서 몸에 물을 빼앗아요. 남편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나는 지금 10년째 말라 죽고 있었네? 아내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자꾸 깜빡깜빡하죠. 이 대화는 웃기지만 사실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니다. 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뇌 조직의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세포 간 신호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뇌척수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뇌척수액은 뇌에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이 순환이 막혀 노폐물이 쌓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의 탈수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집중력, 단기 기억력, 판단력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더욱 중요합니다. 물은 혈액 순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의 약 90%가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혈관을 통해 흐르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특히 뇌혈관은 매우 가늡니다. 끈적한 혈액은 이 좁은 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만성적인 뇌 저산소 상태는 치매 발병률을 높입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을 묽게 유지합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됩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대사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노폐물은 반드시 배출되어야 합니다. 물은 이 노폐물을 녹여 신장으로 운반합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이 쌓입니다. 이는 신장뿐 아니라 뇌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뇌는 밤 동안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뇌척수액이 뇌 조직 사이를 순환하며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과정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이런 노폐물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러한 노폐물 축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에 따라 필요한 물의 양과 마시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20대에서 30대는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합니다. 활동량이 많으면 더 마셔도 좋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추가로 500ml 정도를 마십니다. 40대에서 50대는 하루 1.5에서 1.8리터가 좋습니다. 이 시기부터 대사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아침 공복에 물 마시는 습관을 확실히 들여야 합니다. 60대 이상은 하루 1.2에서 1.5리터를 목표로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되므로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특히 저녁 이후에는 양을 줄여 야간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입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부전 환자는 수분 섭취량을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부전 환자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적정량을 정하세요. 계절에 따라서도 물 마시는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평소보다 500ml에서 1리터 정도 더 마십니다. 하지만 찬물은 피하세요. 실온이나 약간 시원한 정도가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으로 공기가 건조합니다. 피부뿐 아니라 체내 수분도 쉽게 증발합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기온 변화가 큽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는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물만 마시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다른 것을 더할 수 있습니다. 레몬을 조금 넣으면 비타민 C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몬의 신맛이 식욕을 돋우고 소화를 돕습니다. 생강 한두 조각을 넣어 우려 마시면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추운 계절에 좋습니다. 민트 잎을 넣으면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설탕이나 꿀을 많이 넣는 것은 피하세요. 당분 섭취가 늘어나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운동할 때 물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운동 30분 전에 200에서 300ml를 마십니다.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100에서 200ml씩 마십니다. 운동 후에는 이른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500ml 정도를 마십니다. 격렬한 운동을 1시간 이상 할 때는 전해질 보충도 필요합니다. 이온 음료를 물과 반반 섞어 마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가벼운 운동에는 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온 음료의 당분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았지만 실천이 어렵다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놓아두세요. 침대 옆 탁자에 물병을 준비해 놓습니다. 눈 뜨자마자 마실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스마트폰에 물 마시기 알람을 설정하세요.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알람을 맞춥니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물 한 컵을 마십니다. 셋째,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책상, 거실, 주방 곳곳에 물병을 놓습니다.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넷째, 물 마신 양을 기록하세요. 수첩이나 앱에 체크합니다. 성취감을 느끼면 습관이 쉽게 들어갑니다. 다섯째,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도전하세요. 서로 격려하고 확인하면 지속하기 쉽습니다. 우리 몸은 물이 부족할 때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갈라집니다. 피부가 당기고 탄력이 없어집니다. 소변 색깔이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 됩니다. 두통이 자주 생깁니다. 눈이 건조하고 침침합니다. 변비가 생기거나 심해집니다. 피로감이 심하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입 안이 끈적거립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은 탈수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신호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을 먹을 때도 물이 중요합니다. 약은 반드시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최소 200ml 이상의 물이 필요합니다. 물 없이 약만 삼키면 식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약이 식도를 자극해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충분해야 약이 잘 녹아 흡수됩니다.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적절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커피나 우유, 주스로 약을 먹는 것은 피하세요. 이런 음료는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약은 공복에, 일부는 식후에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물과 함께 먹는 것은 모든 약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사람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물 마시는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십니다. 열이 나면 수분 손실이 큽니다. 따뜻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십니다. 설사를 할 때도 수분 보충이 중요합니다. 설사로 빠져나간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심하면 이온 음료를 물과 섞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기내가 매우 건조합니다. 1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이나 카페인 음료는 탈수를 유발함으로 피합니다.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수술 전에는 일정 시간 금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의료진이 허락한 시점부터 조금씩 물을 마십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깁니다. 과식을 막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은 칼로리가 전혀 없습니다. 탄산음료나 주스 대신 물을 마시면 칼로리 섭취가 줄어듭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지방 연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물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함께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도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미취학 아동은 하루 1에서 1.3리터가 적당합니다. 초등학생은 1.3에서 1.5리터가 좋습니다. 청소년은 1.5에서 2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놀이에 집중하다 물 마시는 것을 잊기 쉽습니다. 부모가 수시로 물을 권해야 합니다. 학교에 물병을 챙겨주세요. 탄산음료나 주스보다 물을 마시게 습관을 들입니다. 아이가 물을 싫어한다면 과일을 조금 넣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탕은 넣지 마세요.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임신부는 하루 2.3에서 3리터를 마셔야 합니다. 양수를 만들고 혈액량이 늘어나는데 수분이 필요합니다. 입덧이 심할 때는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구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유분은 하루 3에서 3.5리터가 필요합니다. 모유를 만드는데 많은 수분이 듭니다. 수유 전후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갈증이 느껴지면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노인은 물 마시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에 마셔야 합니다. 삼키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사레가 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마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하여 적정 수분량을 정합니다. 야간 화장실이 부담스러워 저녁에 물을 안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제한하면 탈수가 됩니다. 저녁 6시 이전까지는 충분히 마시고 그 이후에 줄입니다. 물은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는 몸에서 가장 큰 장기입니다.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 재생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마시면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 뾰루지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물만으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자외선 차단도 함께 필요합니다. 물은 소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액 분비를 돕습니다. 타액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를 시작합니다. 위액과 장액 분비에도 물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음식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합니다.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식후 바로 눕지 마세요. 물을 조금 마시고 30분 정도 앉아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 공장입니다. 하루에 약 150에서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신장 결석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는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수분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정량을 정합니다. 관절 건강에도 물이 중요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활액이 있습니다. 활액은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합니다. 활액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활액이 줄어듭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환자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림프액은 면역세포를 운반합니다. 림프액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림프 순환이 느려집니다. 면역세포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합니다. 점막도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입, 코, 목의 점막은 병원균의 침입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건조하면 방어 기능이 약해집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면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물이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몸은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고 혈압을 올립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이 있으면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코르티솔의 부정적 영향이 줄어듭니다. 또한 물을 천천히 마시는 행위 자체가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심호흡과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도 물이 관련 있습니다. 자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수면을 방해합니다. 야간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에서 깹니다. 하지만 너무 적게 마셔도 문제입니다. 목이 말라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은 저녁 6시 이전까지 하루 필요량의 대부분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 1시간 전에는 한 모금 정도만 마십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탈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 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물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1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후 5시 이후엔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커피와 이온 음료는 물이 아닙니다. 물을 천천히, 자주, 따뜻하게 마시세요.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세요. 식사 직후에는 피하세요. 목마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오늘부터 단 3일만 이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두통이 줄고 밤에 덜 깨고 머리가 맑아질 겁니다. 3일이면 뇌는 바로 반응합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가 개선됩니다. 2주일이 지나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물을 바꾸면 뇌가 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물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이 가장 잘 듣게 만드는 비밀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어떤 약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늘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세요. 한 모금의 물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목마름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에 응답해 주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마시세요. 그것이 당신의 뇌를 살리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10년 후 당신의 기억력은 오늘 마신 물 한 컵에서 시작됩니다. 20년 후 당신의 인지, 기능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투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물 마시기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었나요?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물 한 잔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